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수희 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학교 2학년 지구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별과 우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 이론 간파해 주셔야 되겠죠? 먼저 우리 별자리부터 알아볼 건데요. 북쪽 하늘의 별자리는요, 계절에 관계없이 어떻게 항상 볼 수 있다. 요게 포인트죠. 어떤 별자리들이 있는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중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볼 수 있는 별자리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니면 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거 4개 정도는 여러분이 그쵸? 적어도 최소 3개. 왜냐면 보기가 4개니까 3개는 맞는 거, 하나는 틀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쪽 하늘을 항상 볼 수 있다 강조해서 드렸어요. 큰 곰, 작은 곰, 카시오페이아, 그 다음에 세페우스까지 있습니다. 요 기본적인 4개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계절에 따라서도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쵸? 보기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섞어놓고 다음 중 여름철 별자리를 고르시오. 이렇게 할 때. 그쵸? 봄철에 해당하는 별자리,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고요. 여기 보시면 처녀자리 옆에다가 그쵸 스피카 해놓은 것은 처녀자리 안에 있는 그 밝은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자리 안에 존재하는 것 중에 유달리 밝은 별, 그것을 스피카라고 이름 불러준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또 걸그룹의 스피카도 있는데요. 네,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요거 처녀자리에 들어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여름철에는 독수리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밝은 별, 견우성이 있고요. 검은고 자리는 밝은 직녀성이 있습니다. 자, 백조 자리까지 여름철이었고요. 가을철에는 페가수스, 물고기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오리온 자리 있죠. 자, 그리고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입니다. 북쪽 하늘에서는 큰 곰, 작은 곰이었고요. 자, 계절에서 겨울철에는 큰 개, 작은 개였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자리 구분을 하시고요. 특히 북쪽 하늘은 다 보기로 잘 등장하고요. 네, 우리 가을철 같은 경우는 이 페가수스 자리에 해당하는 거, 겨울철은 오리온 자리 보기로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봄철에 해당하는 것은 목동, 처녀, 사자 골고루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름철도 마찬가지 독수리 자리와 백조 자리가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별까지 거리, 시차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측자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배경을 기준으로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 보이는 그 각도차를 우리가 시차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앞에다 이렇게 주먹을 하나 놔두시고요. 배경을 기준으로 주먹이 지금 어느 쪽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화면에다가 제 얼굴 앞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서 한번 이렇게 가려보시면 됩니다. 가리셨을 때 이게 이 팔이 배경 기준으로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가리니까요. 여기 눈이 남아있죠. 그쪽에서 시선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놔뒀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시선이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반대쪽을 가리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그냥 놔뒀을 때보다 이렇게 하니까 시선이 이쪽 눈에서 발사 슈. 그래서 이렇게 양쪽 눈에서 시차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에서 그 시차를 연주 시차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구 공전궤도의 양 끝부분에서 별을 아름다운 우리의 스타 별을 보고 있습니다. 크로스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엇갈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연주 시차가 바로 뭐라고요? 요 각도차인데 요 2분의 1을 이루는 각도를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A에서 보았을 때 SA 위치였고요. B에서 보았을 때 SB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연주 시차가 형성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연주 시차와 바로 별까지의 그 거리인데요. 연주 시차가 작은 별일수록 먼 거리의 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주어져 있는 이것보다 더 멀리 가면 어떻습니까? 각도가 그렇죠. 네, 작아지죠. 먼 거리로 가면 이 연주 시차가 작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연주 시차를 보고 연주 시차가 작은 별이면 먼 거리에 있는 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연주 시차가 요 값이 작아진다. 그 말은 거리가 멀다.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러한 점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번에는요.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등급은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5, 3, 1 있다라고 하면 숫자가 작은, 그렇죠, 1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밝은 별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예를 한번 보고 숫자가 작은 게 가장 밝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별의 밝기와 등급에서는 그 한 등급당 밝기 차이가 2.5배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 등급당 2.5배 차이가 나니까요. 여기는요. 2.5에 뭐가 되는 거예요? 2.5 곱하기 2.5 하니까 2.5의 제곱이 되죠. 그 값이 약 그쵸 6.3배 이렇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5등급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자 2.5를 그렇죠. 5번 해줬다는 거죠. 2.5, 2.5, 2.5, 2.5, 2.5 배 해줬다는 거죠. 곱하기 곱하기로. 네, 그렇게 해서 자 2.5의 5승입니다. 요 값이 약 얼마라고요? 100배 밝기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숫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2등급 별이 있어요. 자, 여기 7등급 별이 있습니다. 자, 몇 등급 차이 나요? 그렇죠. 요 사이에 5등급 차가 나죠. 이 5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소리는 바로 뭐라고 했죠? 100배. 이 값은 약 100배의 밝기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00배 밝기 차이가 나는 건데 자, 누가 100배 더 밝은 걸까요? 둘 중에 숫자가 그렇죠. 작은 쪽에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라고 했으니까요. 2등급의 별이 7등급보다 100배 정도 밝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실시 등급, 실제 내 눈으로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제 맨 눈으로 봤을 때의 등급을 바로 겉보기 등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대 등급은요, 별의 실제 밝기를 확인하려고 별을 다 똑같은 거리에 쭉 나열한 거예요. 왜냐면요, 별 자체의 밝기를 알려면, 그쵸, 같은 선에 세워놔야 돼요. 같은 선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별이 밝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등불 가지고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등불 가지고 멀리 해보면 어둡게 보이죠? 가까이 하면 밝아 보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에서 다 똑같은 거리에 있어야지 별 자체의 순수한 밝기를 알게 되지, 이거죠. 우리도 사람 얼굴 크기 비교하려면 그쵸, 같은 줄에 서 있어야지, 같은 요 라인에 서서 쫙 했어야지 누가 얼굴이 큰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뒤쪽에 가면 얼굴 작게 나오잖아요. 앞에 가면 얼굴 크게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실제 밝기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 똑같이 어느 거리요? 32.6광년이라는 그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한 등급이 바로 뭐다? 절대 등급이에요. 그럼 그 절대 등급에 해당하는 건 뭐 한 거예요? 계산해 준 거예요. 다 똑같이 32.6광년. 32.6광년에 해당하는 네, 그 거리에 있다고. 네, 똑같이 이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밝기, 실제 밝기가 어떻게 될까? 이 32.6광년은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자, 10파섹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섹. 알겠습니까? 그러면 3.26광년인 1파섹.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의 등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별의 등급과 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는데요. 자, 이 거리에 대한 것을, 그쵸? 등급으로 한번 살펴볼 때는 겉보기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겉보기의 숫자가 작다는 건 어떻게 보이는 거죠? 그쵸? 밝게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숫자가 작을수록 바로, 네, 밝은 별이다라고 했죠. 겉보기 등급, 요거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그러면 지금 밝다. 바로 가까이 있는 별이니까 밝아 보이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눈으로 봤을 때 밝아 보인단 말이에요. 별 자체의 절대적인 그 밝기에 비해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밝아 보이네? 가까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을 때는 바로 10파섹에 있는 별이죠. 10파섹이라는 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32.6광년.
32.6 광년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서 광년이라는 것이 light year이죠. 그쵸? 빛의 속도로 갔다 이거예요.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갔기 때문에 32.6 광년이에요. 그쵸?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10파섹이라고 표현했죠. 파섹. 맞나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 등급이, 그쵸? 똑같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 그 등급이었죠?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니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값이 같아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역시 이거 기준으로 보라고 했죠? 겉보기 등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번엔 숫자가 커요. 왜 숫자가 클까요? 어둡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숫자가 커지면 어둡게 보인다. 아하, 멀리 있는 별은 어떻게 된다? 어둡게 보인다. 그쵸? 아시겠습니까? 아, 멀리 있는 별은 어둡게 보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컸어요. 등급의 숫자가 크다는 것은, 그쵸? 어둡게 보이는 별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컸다. 어둡네? 아, 내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어둡게 보이는 것은 멀리 있어서 그렇구나. 절대 등급에 비해서 그쵸? 지금 어둡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별이라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별의 밝기와 거리입니다. 빛은 퍼지죠? 분산되기 때문에 그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로, 세로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배. 그 면적으로 빛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쵸? 여기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밝기였다라고 친다면 이쪽으로 가면 그 밝기가 4분의 1배가 되니까 맞습니까? 거리의 제곱이니까 거리가 지금 2배가 됐기 때문에 이 제곱은 그쵸? 4 그것의 반비례니까 분의 1 4분의 1배죠. 만약에 여기 공간 안에 100이라는 밝기가 지금 도달했다라면 여기 공간에서 지금 각각 이렇게 나누죠? 나눴을 때 요 하나의 공간 안에는 아까 요 밝기의 몇 배? 4분의 1배가 지금 도달하게 된다 이거예요. 분산되니까. 그 면적으로 나눠져서 분산되잖아요. 그 밝기가. 알겠습니까? 아, 밝기가 지금 그래서 4분의 1배 되는 거구나.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100 중에 25 정도만 여기에 밝기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별의 거리가 3배가 된다. 별의 거리가 3배가 되면 그 3배에 대해서 제곱을 한 것분의 1. 별의 밝기는 몇 배가 되는 겁니까? 9분의 1배. 맞나요? 보세요. 여기 지금 거리가 3배가 된 게 보여지고 있어요. 거리가 3배가 되면 가로도 세로도 그렇게 3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이 몇 배가 되죠? 면적이 이런 식으로 9배가 되는데 그 면적 9배에 대해서 빛이 나눠져 들어가잖아요. 그쵸? 나눠서 들어가니까 아하 여기에 해당하는 빛이 요만큼 그쵸?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역수가 되는 것이 그 별의 밝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분산되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가 빵이 100개가 있을 때 4명하고 나눠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명당 25개씩 먹을 수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빛이 지금 나눠서 들어가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 빛은 분산됨으로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네, 기본적인 공식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별의 온도 보겠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이에요. 표면 온도 낮으면 붉은색 나옵니다. 우리 가스레인지 틀었을 때 잘 타고 있으면 색깔 푸른색 나타나죠? 그거 온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쵸? 이물질 들어가서 그쵸? 그럴 땐 약간 붉은색 나오죠? 그게 온도가 낮은 겁니다. 온도 높을 때 푸른색, 온도 낮을 때 붉은색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형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서 낮은 별까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높을수록 무슨 색이라고요? 푸른색.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이번에는요. 성단을 볼 건데요. 성단은
별성자의 집단단자예요. 별들의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상성단은요, 구 형태 아시죠? 평면으로는 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간으로 얘기할 땐 구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농구공, 배구공 하죠. 구. 이런 구의 형태, 상자가 모양 상자입니다. 구의 형태의 모양으로, 그쵸? 성단, 별들의 집단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구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아시죠? 공의 모습을 보면 제가 실을요, 이렇게 감잖아요? 여러 번 빽빽하게 감으면 실, 감아진 모양이 약간 공 모양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거예요. 별들이 이렇게 구형으로 모여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요? 빽빽하게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빽빽하게 모이기까지 시간 걸렸겠죠.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게 되면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쵸? 떨어져서 색깔이 붉은색이 됩니다. 그리고요, 분포되어 있는 위치도 은하 중심과 헤일로 쪽에 이렇게 구의 형태를 가진 구상성단이 많고요. 상계성단은 산자가 흩어질 산자예요. 흩어진 별들의 집단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상성단보다 개수가 작아요. 개수 작고 흩어져 있다고 했죠. 불규칙적으로 네, 흩어져 있고요. 나이가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젊은 별이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늙은 별이고요. 이쪽은 젊은 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젊은 별들이 혈기가 왕성하면서 온도 높은 무슨 색깔? 푸른 색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하의 나선팔 부분에 존재하고 있어요. 네. 은하에서 나선팔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은하의 모습을 살짝 보시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은하. 약간 비행접시처럼 생겼죠? 나선팔이라는 게 여기가 지금 바로 나선팔이에요. 이런데 뭐가 있다고요? 상계성단이 있다. 이거고요. 구상성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요. 네, 이 구상성단은 이렇게 은하의 중심 쪽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 어때요? 약간 비행접시 닮았죠? 그쵸? 이것도 한번 떠올려 주시겠고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구상성단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구상성단, 상계성단을 비교해요. 그것보다 조금 난이도 낮은, 그쵸?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성단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을 주고 이름이 뭔지 고르시오. 요게, 그쵸?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구상성단, 상계성단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쪽집게 문제, 그쵸? 요렇게 나옵니다. 알려주죠? 특징도 막 알려줘요. 온도가 낮은 붉은색이다. 어머나. 구형이다. 어머나. 완전 다 알려주는 느낌. 아시죠? 그쵸? 구 형태라잖아요. 상. 별들의 집단이라잖아요. 그쵸? 이 별에 해당하는 것을 별성자 쓴다고 했죠. 맞습니까? 집단 단자. 그럼 합쳐볼까요? 구상, 성단. 정답 나왔네요. 정답 바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특징 알려주고 전체 종류 찾아라 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스타일입니다. 어때요? 특징만 잘 기억하고 정리해 주시면 쉽게 정답 체크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성운 갑니다. 성. 역시 별성자인데 운자가 구름 운자예요. 그럼 별들이 약간 운집해 있는 것이 어때요? 구름처럼 이렇게요. 자, 성간물질 주로 수소와 헬륨입니다. 또 앞에서 공부했던 거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네, H는 수소, He2가 헬륨입니다. 수소가 제일 가볍고 두 번째가 헬륨 기체라고 했었죠. 그쵸? 얘네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기체들이 모여서 구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성운. 그 중에서도 방출성운이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빛이 방출됩니다. 어때요? 정답 찾기 쉽겠죠? 방출됩니다. 그러한 별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빛을 내면서 밝게 보이는 성운입니다. 아하, 방출 표현이 지금 들어가서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온 대성운이나 장미성운이 바로 방출 성운이고요. 그 다음 반사성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어때요? 특징에 반사란 글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주는 그러한 빛나는 성운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운이 조금 많이 등장하겠죠. 살펴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암흑성운은요. 특히 만약에 그림 문제가 나오면 요 암흑성운에서요. 요 말머리 성운이 사진이나 그림으로 조금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정말 말 대가리처럼
닮아 있어요. 네, 말 대가리 닮았다고 해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짙은 가스나 티끌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해요. 맞습니까? 우리도 얼굴을 세수 안 하면 이렇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짙은 가스나 티끌이 이런 식으로 가리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빛이 그쵸? 차단됩니다. 어둡게 보이는 거죠. 뒤쪽에서 오는 빛이 차단되면서 어둡게 보이는 거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이름들이 어때요? 특징을 알려주고 있어서 쉽죠? 네. 방출, 반사, 암흑이었습니다. 그럼 쪽집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출문제였습니다.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어떻다고요? 어둡게. 그렇죠. 제가 대표적인 거 말머리 성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암흑성운. 시험 문제에서 사진이 등장하거나 해도 말머리 성운에 해당하는 것이 그쵸? 정말 말대가리를 닮아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암흑성운 어떻습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특징 알려주고 보기 중에서 정확한 그 성운에 해당하는 것 또는 성단에 해당하는 것 이런 걸 찾아라 하는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모습이에요. 자, 별 2,000억 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께가 1.5만 광년,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요까지가 지름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반지름이죠. 그쵸? 자, 태양계 위치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까지 떨어져 있는 요 나선팔까지. 그쵸? 태양계 위치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요. 아까도 금방 보셨잖아요. 옆에서 볼 때 어땠어요? 원반형이었죠? 비행 접시 같다. 요거. 네, 옆에서 봤을 때 요게 바로 원반형이라는 거고요. 나선형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있네요. 바로. 요 모습입니다. 네,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렇게 약간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네, 요 느낌이 바로 나선형입니다. 중심이 있죠? 자, 그리고 돌고 있는 나선팔 부분 보이시죠? 자, 이때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했대요. 막대 나선 은하. 중간에 막대가 꽂힌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자,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은하 분류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쵸? 우주를 연구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도 기준을 만들었다가 저렇게 기준을 만들었다가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은하에 해당하는 것이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하수입니다.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일부를 보게 되냐면 앞에 그쵸? 볼까요? 우리 태양계가 이쪽쯤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은하에게 중심에서 3만 광년 정도 떨어졌죠. 그쪽에서 이제 주변을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아, 바로 일부를 보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많은 별들이 모여 있어서 약간 은하수는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자, 북반구, 남반구 어디서나 관측 가능하고요. 여름철에 궁수자리 방향 쪽으로 봤을 때 별이 그쵸? 그 은하수 폭이 가장 넓고 밝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은하수 중심부에서는 별이 가장 밀집되어 있었죠. 네, 요런 것들 은하수 특징 기억하시고요.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약간 길쭉한 동그라미 생각하시면서요. 별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나선 은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아까 무슨 은하로 들어간다고 했죠? 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은하의 과 나선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불규칙은요. 성간 물질과 젊은 별이 분포하는 부분들. 그쵸? 불규칙 은하에 이러한 자, 성간 물질과 젊은 별들이 분포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외부 은하에 해당하는 건 아무래도 자, 요 나선 은하. 특히 그리고 자, 막대 나선 은하는 우리 은하라는 사실 구분하시면서 다른 애들 타원 은하는 늙은 별이 많이 분포하는 거구나. 앞에서도 구상성단 구의 형태를 띠는 것이 늙은 별이 좀 많았었죠. 그런 것도 떠올리시면서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은하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별의 밝기에 관해서 절대 등급과 그 다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겉보기 등급이었죠. 등급 차이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두 등급의 숫자가 같으면 그 거리는 32.6광년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단과 성운인데요. 성단이라는 것은 별들의 집단,
성우는 별들이 모여서 구름 형태 띄우고 있는 거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고 다시 성단 쪽에서는 구상성단과 상계성단 비교하는 거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은하에 해당하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은하는 옆에서 봤을 때는 그쵸, 비행접시처럼 그런 원반 모양이었고요. 위에서 본다라고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위에서 우리 은하를 이렇게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네 표현할 수 있었죠. 나선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출제는 자 여기가 가장 많이 됐고요. 그 다음 여기 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별의 밝기도 물론 보기 중에서 참고로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뒤쪽에 있는 문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